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를 향해서 이 성범죄 관련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거, 이걸 두고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준석 후보는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언급하면서 해당 발언이 민노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이 발언은 과거 이재명 후보 아들이 올렸다는 의심을 받았던 성희롱 댓글을 소재 삼아 우회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려 한 의도로 보입니다. 물론 그 문제의 글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썼는지는 확인이 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준석 후보도 이제 누군가 인터넷에 쓴 글이라 뭐 이런 식으로 애들러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 올린 글을 이 후보가 인용하는 방식이었다고 해도 남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까지 포함해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토론에서 이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 상황 다시 보고 오시죠. 민주노동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논란이 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폭력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후안무치가 곧 젊음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요. 김민석 공동상임성대위원장은 이준석 정치는 끝났다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저지를 어찌 국회에 두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는 폭력적 여성 혐오 언어를 내뱉은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에게서 직접 질문을 받았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겠다는 의도로 여성 혐오 발언을 토론 자리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에 가세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는 국민에게 오물을 투척하였습니다. 더 이상 오염물질과 다를 바 없는 저급한 언행으로 국민의 선택을 더럽히지 말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국민 모두가 시청하는 TV 토론에서 벌어진 이러한 극단의 언어 폭력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설명해야 될 일이죠. 당에서는 그 발언을 어떻게?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둘러싸고서 이렇게 비판이 쏟아졌는데도 이준석 후보 일단 물러서지 않는 모습부터 보였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취지를 설명을 하면서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공공방송인 점을 감안해서 원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서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이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면서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자격이 없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이 민주진보 진영을 겨냥해서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낼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온라인상의 누군가의 발언을 예로 들었을 뿐이다. 이 진보 진영 후보들이 답변을 회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어도단 아닌가요?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물어봤더니 그게 여성 혐오라고 묻는 거는 그냥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온라인상의 누군가의 발언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답변은 무엇이냐 물어본 건데,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노동당도 그렇고 굉장히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왔는데 정작 어떤 사례가 등장하니까 답변을 회피하신 거거든요. 이번 논란 고발전으로 또 비화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고 방송을 시청한 여성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는 혐의로 한 변호사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TV토론이 종료된 이후 일제히 성명문을 내고 이 후보를 비판하면서 한 시민단체가 아동복지법 등 혐의로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며 정치적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던 그런 이준석 후보였는데요. 논란과 비판이 워낙 이제 확산이 돼서 그런지 결국 오늘 오전 서울 유세에서 이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산책 유세에 나선 이준석 후보는요. 기자들과 만나서 실제 그 발언 원본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대선 전 마지막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자들이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정책 공약 이런 부분이 주가 되기보다는 서로 간의 어떤 약점이나 그런 부분을 헐뜯는 또 비판하는 네거티브 비방전으로 일관했다. 이런 비판이 일부 언론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언론이 그런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도 그 결과가 공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이 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어제 TV 토론 상당히 격했고요. 그다음에 쟁점도 어쨌든지 간에 뚜렷이 또 부각이 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제 토론이 과연 남은 이제 6일 동안의 그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건 또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조사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 4분의 1이 이 마지막 일주일에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할 때 가장 많이 이 자신의 표심의 이 잣대로 두는 것이 TV 토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격하게 토론이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우리 기자님들이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어제 토론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이준석 후보의 그 막말성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혐오에 비유한 그 발언 자체는요. 정말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랄 정도였고 과연 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경악할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인상적인 토론을 저는 해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방에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2017년 당시 대선 토론 때 나왔던 안철수 후보의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 정도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1대1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핵심의 일격을 가한다고 했겠지만 그것이 과유불급이 아니라 저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게 사실 국민의힘의 대응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신동욱 대변인이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기는 했지만요. 오늘 민주당이 거의 거당적으로 나서서 이준석 후보를 비판했던 것에 비하면 국민의힘에서 나온 비판은 정말 그거 한마디다. 그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화가 거의 무산된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경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를 차단해야 하는 지지세 확산을 차단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의 저런 반응은 상당히 어떤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아직 해석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저도 어제 차 교수님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앞으로는 대선 토론에 동그라미를 하고 19자를 이렇게 딱 박아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할 정도로
왜 저렇게 젊고 똑똑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후보가 저런 과한 발언으로 저런 역풍도 본인이 상상했을 텐데 왜 저런 일을 벌였을까 싶은데요. 저게 단순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폄훼의 목표를 두고 뜬금없이 한 것이 아니라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그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든지 지금 이번 건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올렸다고 의심을 받는 성희롱 댓글을 이제 소재로 삼아가지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권영구 후보가 처음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봐서는 권영구 후보도 사실은 원래부터 내용을 좀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적절한 발언은 맞는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분노하는데 말 안 하고 있는 중도층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 정책에 대해서는 그 별로 내용이 없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과 품격을 본다는 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제가 아직 가늠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개혁신당 측의 패널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아까 발언한 내용 저희가 들려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혐오성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진보 진영 인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특히 진보 진영 출신이라는 이제 권영구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글을 자기가 그것도 아주 순화하고 정제해서 질문했을 뿐이다. 지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종옥이 의원님이 아주 완곡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준석 후보가 인용한 그런 글이라는 것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썼다는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